이번에 강의할 제66강에서는 앞에 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신의 뛰어난 그 능력을 증명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신을 하루아침에 대장에 임명하였을 때 모든 장수들이 한신에 대하여 신복하지 않은 자도 있었지만 이번 조나라의 정벌을 통하여 한신은 절대적인 신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을 그 아래 장수로부터 신복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신의 뛰어난 능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신의 뛰어난 능력에 아울러서 대비적으로 가장 못난 사람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나라 임금과 성안군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에 따른 역사에 비춰진 인물의 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양지에 서고 한 사람은 음지에 서서 역사의 그늘 속에서 비참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조나라와 한나라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황후와 환왕의 전투는 5년 만에 종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것은 이 5년의 한 중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소국은 벌써 5국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7개의 나라는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작은 나라 7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왕의 지역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신이 조나라 정벌 후에 광무군의 계책을 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조나라를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무군의 계책에 따라서 그 나머지 나라까지도 평정하게 되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광무군의 계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3달러, 4달러로 나오는데 조나라 왕이 광무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다. 이것이 조나라 왕의 패책이다. 한신의 작전은 어땠느냐? 조나라가 성벽을 비우는 사이에 한나라에 붉은 깃발을 꼽아놓고 양쪽에서 협공하여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보여준 한신의 용병은 모든 장수들이 다 신복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광무군의 계책을 따라서 모든 제후들은 바람 따라 휩쓸리는 잡초처럼 모두 무너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신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울 10월에 한신 장이가 병사 수만으로서 동쪽으로 조나라를 공격하니 조왕과 성안군 그리고 진여가 이 소식을 바로 한신 장이가 공격해 온단 말을 듣고 취병 정형과야 정형 입구에다 모든 군대를 주둔하고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호알 20만이라고 했다. 근데 광무군 이자거라고 하는 사람이 성안군에게 설득해서 유세하여 말하기를 한신 장이가 승승원투하니 승리를 타고 멀리 전투에 왔으니 그 예봉은 불가당이라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사기 충천한 그 예봉. 그러므로 신은 듣자니 천리에 양식을 이렇게 조달하다 보면 모든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기색이 있는 것이고, 초소후찬이면 뗄나무하고 말먹이할 풀을 마련해야 하고, 또 밥 짓는 아궁이가 뒤에 있으면, 자, 초는 나무를 취하는 것이고 소라 하는 것은 풀을 취해서 말먹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군사들은 잠잘 시간과 배부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날 정형의 길은 거 부득방기하고 수레로는 수레의 굴대가 나란히 갈 수가 없다. 기마병들은 줄줄이 줄을 이어서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험벽한 길이다.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행수백리니 그들의 군대에 출정하는 길은 수백 리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세가 양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급부대는 반드시 그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온 조카 온컨대 당신께서 가신 신에게 기병 3만 명만 빌려주셔가지고 종 간도하여 사익길을 따라서 절기치중하고 그 치중이란 것이 큰 수레를 말하는 걸로 보급 물자를 차단하고 조카는 바로 해자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군량미가 떨어져서 열흘이 못 되어서 바로 한신과 장의의 머리를 가히 휘하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두 사람 장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안군은 항상 스스로 자칭 자기가 의병이라 일컬으면서 이런 사모와 기이한 계책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패착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나라의 빈 성벽에다가 환나라 붉은 깃발을 꼽은 한신의 작전인데, 한신이 사인 간시하여 사람을 시켜서 간시라고 하는 것이 모두 사이에 엿본단 말인데, 이게 첩자를 두는 거예요. 첩자를 둬서 염탐을 하면서 직위부령 광무군 책하고 그들이 광무군의 계책을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딱 알고 대희하여 내 감 인병수할사에 의해 감히 병사를 이끌고 아래로 내려갈 적에 미지 정형구 30리하여 정형 입구 미치지 못한 30리 거리에 딱 30리 이전에 지사하고 거기에 멈춰서 집을 짓고, 이 말은 멈춰서 그곳에 머물면서 야영을 하고 야반에 전발하여 야반에 전령을 내보내가지고 선 경기 2천이나야 경기 가벼운 기마병 2,000명을 선발해서 인지일적취하고 사람마다 하나의 붉은 환나라 깃발을 가지고 종 간도하여 사익길로 따라서 망조건하고 조나라 군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바라보도록 하라. 그리고 경계하기를 조견해주면 조나라 병사들이 우리가 패주한 것을 보면 필 공백 주가리니 반드시 성벽을 비워놓고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립조벽하여 재빠르게 조나라 성벽으로 들어가서 발 조치하고 조나라 깃발을 뽑아버리고 입환 적체라. 환나라 붉은 깃발을 딱 성벽에 꼽아라. 자, 그리고 영 비장 전찬활, 비장으로 하여금 모든 음식을 전해서 조금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잘 먹여놓으면서 말하기를 금일에 파조 회식하리라. 오늘날은 조나라를 격파하고 우리가 회식할 것이다. 그래서 제장들이 다 헛소리인 줄 알고 모두 믿지 않고 거짓말로 그냥 거짓말로 대답한 거예요. 내사만인으로 이에 만명으로 하여금 선행, 배수진하니 먼저 행하여 나가가지고 배수진을 쳤다. 물을 뒤려 진을 쳤다. 조근이 망전대소로라. 조나라 군사들이 바라보면서 크게 비웃더라. 저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평조에 이른 아침에 한신이
대장의 기고를 세우고 대장의 깃발과 대장의 바로 북을 세워놓고 고행출 정형구 안에 둥둥둥둥 울리면서 정형의 입구로 나아가니 좋게 벽적지라 조나라에서 성벽을 열어 제치고 한신을 공격하더라. 대전양구에 크게 싸우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한신과 장이가 양기기구하고 거짓으로 대장의 깃발과 북과 깃발 같은 걸 버려두고 주 수상군한테 배수진 쳤던 수상군, 물 위에 있는 배수진 쳤던 군대로 달려가자. 조과 공백하여 조나라는 과연 한신의 계책대로 성벽을 비워놓고 쟁환기구하고 한나라 깃발과 북을 다투어서 탈취하려 하고 다투고 축신이르러 한신과 장이를 쫓아오더라. 신이 이입 수상군하니 한신과 장이가 이미 그 배수지 쳤던 수상군에로 딱 들어오니 군계수사전하야 그 군사들은 모두 죽기 살기로 싸운다가 이 숫자가 결자로 바꿔보시면 돼요. 결사적으로 싸운다 이 소리예요. 수는 끊을 절자로 결이 필사. 결연한 뜻으로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패요 패배시킬 수가 없었고 조나라는 신소출 기병 2천이 한신이가 내보냈던 기병 2,000명이 수치입 조벽하여 마침내 조나라 성벽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개발 조기하고 모조리 조나라 깃발을 뽑아버리고 한나라 붉은 깃발을 세워놨더라. 자, 이런 줄도 모르고 조군은 조나라 군사는 이미 능히 한신 등을 얻을떡 잡지도 못하고 선 귀벽하니 돌아서서 자기 성벽으로 돌아오니 벽계 환치라. 성벽에는 모두 한나라 깃발만 펄렁거리더라. 견이대경하여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병난 도주원을 병사는 혼란스러워서 모두 도망가자. 환병이 협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벽에 있던 병사하고 배수지 쳤던 병사들이 협격을 해서 대파조군하고 조군을 대파하고 성안군을 지수상에서 참하고 금 조왕허라다. 조왕허를 포로로 잡아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성안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야 할까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점잖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거. 결과가 나쁜 점잖은 군자가 뭔 필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여기에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 불용 삼원은 고야로되 의로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그러하다. 그런데 신약 성안군지 불용 삼호이 팬된 진짜로 참으로 성안군이가 만약에 성안군이가 이런 삼호를 쓰지 않아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선왕의 정치와 이런 바른 오르르자 선왕의 바른 정치와 모든 법들은 모두 후세에 쓸모짝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선왕의 법대로 의롭게 했다가는 모두 전쟁에 지니까 이건 모두 후세에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바로 선왕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냐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사직위장이요. 군사의 출정은 정직한 것으로 장함을 삼고 행엄이 순하고 험한 군대를 행하면서도 순리대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한에 대한 방비를 정밀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안군은 정밀하게 했느냐? 네 번째, 적에 대한 생각을 두루두루 해야 돼. 한신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그럼 성안군이 진짜 했냐? 하지를 못한 거예요. 수, 불, 행사, 이, 박인이나 비록 이런 속임수를 행하여서 사람을 몰아붙인 거, 절박하게 몰아붙여서도 안 되지만, 내가 속임수로서 남을 몰아붙여도 안 되지만, 또한 이래서도 안 돼요. 또한 반드시 남들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패배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점잖다라고 해서 남들의 속임수나 팡팡 속아 넘어가가지고 패망의 길을 갖는 것이 군자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군자란 남을 괴롭히지도 않지만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왕자가 만전지책으로서 모든 일을 움직이는 바이다. 후세에 가만보면 후세에 양력탁탁한데 그들의 힘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덕의 도량을 헤아려 보면 망능상상이언을 서로가 숭상할 바가 없단 말은 도토리의 키재기예요. 거기가 거기에. 소시이쟁 승부자는 그들이 믿고서 승부를 다투는 걸 가만히 보면 삼오이이라. 여기에 속임수예요. 사실은 황후나 환왕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사지실이 의사의 실상도 없으면서 요가 의사지명하야 의사라는 이런 명예가 좋다는 것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성안군과 조항의 문제점이에요. 의사의 실상도 없다. 의사의 실상은 뭐냐? 네 가지. 장엄하라, 순리대로 해라, 정밀하게 봐라, 두루두루 해라. 이래야만이 남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실상도 없으면서 의사라는 이름을 빌리고자 해서 여기에 다시 말이 여적지불주하고 여정야 주의해야 되는데 반대. 적에 대한 염려가 두루하지 못한 잘못. 방한야 미를 해야 의사인데 이러지 못해가지고 방한지 불밀하야 환에 대한 방비가 정밀하지 못해가지고 이체 신은 국상을 그들의 몸이 죽어나가고 나라 이런 데 이르기를 마치 뭐처럼 했느냐. 여탐 롱정이 도지라. 마치 바로 갇혀있는 또 함정에 빠져있는 덫에 빠져있는 함정에 빠져있는 새나 짐승을 더듬어서 도륙질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엉터리의 의사 가지고 엉터리의 의사라는 명분을 조해서 수사 마침내 유속지론으로 이 세속 사람들은 논 여기에 유속이라 하는 것도 속배 유속배예요. 속인들이에요. 바른 것도 모르면서. 이 왕자지병은 왕자의 병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왕의 정전을 행하는 바로 의사고 의사의 실상이고 이러한 병사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건 세속 사람들이 보는 왕자지병이에요. 왕자지병은 참으로 후세에 쓸모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끔 만들었다. 후세 사람들은 비삼오면 불가니 후세 사람들이라는 게 다 속임수 아니면 도저히 전쟁을 못한 사람들이니. 자, 이것은 송양공이나 춘추시대 송양공이 그래했고 전국시대 바로 이 초한시대에 성안군의 무리가 실제로 오도한 것이다. 군자는 어땠느냐? 공자 말씀이 아전즉극이라. 나는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맹자에 보면 군자는 유불전이언정 군자는 안 싸우려면 몰라도 싸우면 전필승이라.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그러면 공자와 맹자가 그러면 여기 속임수 썼느냐? 공자와 맹자가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헛된 말로
다른 탈원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신의 용병술의 모든 제장수들이 신복을 했다. 모든 장수들이 한신에게 묻기를 병법에 오른쪽으로는 산 능선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바로 강이나 연못을 왼쪽에 둔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장군께서는 영신등으로 저희로 하여금 도리어 배수진을 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산임수인데 뒤에다 산을 두고 앞에다 물을 두고서 집을 짓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반대로 산은 앞에 두고 그야말로 강물을 이렇게 뒤로 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도 이긴 건 뭐 때문입니까? 한신이 말하기를 차제의 병법에는 이것은 병법에 엄연히 있는 일인데 고 제군 불찰이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장수들이 병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불찰이에요. 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불알 함지사지 위에 생겨 죽음의 땅에 빠져야만이 살아날 수 있고 치지 망지 존호와 망지 멸망할 땅에 두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고 불알 말하지 않았더냐. 손자병법 보면 손자병법의 구지라는 편을 보면 질전적 존이요 사람이 서둘러 전쟁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안 싸우면 망한다. 그런 곳이 바로 사지라고 말했다. 조조가 줄을 달기를 전유고산하고 앞에는 큰 산을 두고 뒤에는 큰 물을 둬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곳을 사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신은 오히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에 놓고 전쟁을 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자, 병법도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신이 비득 소무 무순 사대부야라. 평소부터 여기에 말한 사대부라는 것은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을 무순이란 말은 잘 길들여서 지금 훈련시켜 놓은 병사들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이른바 저자거리 사람을 몰아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 여지 생기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딱 두고 전쟁을 하면 모두 다 도망갈 사람이다. 영덕이 용지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자거리에 지금 오합지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갖다 놓고 전쟁을 할 거냐. 바로 이 병법을 제대로 이해할 것. 두 번째, 현실적인 지금 우리 병사들이 어떤 처진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전법을 썼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자 제장들이 모두 감복을 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법을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문을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글로 가지고 보이는 의미만 알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한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루하기 짝이 없는 진부한 유학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한신의 병법을 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 역시도 글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패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한 병법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 또한 어떻게 글을 봐야 할지 제시해 준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